안녕하세요. 블랙스탁입니다. 오늘도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하는 이 코퍼레이트 데이 2일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. 오늘 참여했던 기업은 이제 원준이라는 기업의 IR 담당자 브리핑 내용을 좀 듣고 왔고요. 그 해당 내용들을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열처리 솔루션, 열처리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원준이라는 회사인데요. 이 열처리 공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의 어떤 품질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인데, 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원료가 준비가 되고요.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 등등등 원료가 준비가 되면 이제 혼합을 하고요. 여기 이제 소성부터 분쇄, 해세, 그리고 코팅, 열처리까지 이 3단계부터 5단계까지 담당하는 게 바로 열처리 솔루션 장비고,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어떤 소재의 품질과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공정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쓰이고요. MLCC, 수소, 전고체, 탄소섬유 등 다양하게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, 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2차 전지만 하기도 지금 굉장히 빠듯하다 라고 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내용만 잘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열처리 장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바로 RHK라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PK라는 게 있는데,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게 RHK는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PK는 음극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RHK 지금 올해 약간 캐파 정도는 1000억 규모가 되고 있고요. 양극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. 최대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이 회사가 지금 양극재 하고 있는 이 8만 톤 물량을 전량 다 이 회사가 수주를 했고요. SK그룹과 중국의 절광 포화신 에너지재료 투자회사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SK 머티리얼즈 포팅그룹에도 지금 이 회사가 이 RHK 이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PK입니다. PK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음극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. 캐파는 1,500억에서 2,000억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 재료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, 그 캐파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국내에 경쟁사가 좀 없고요. 이 회사가 유일하게 최초로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이 회사 좀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면, 양극재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수주도 되어 있고 캐파도 찼기 때문에 음극재로의 좀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뉘앙스가 있었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보다는 단가가 높아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음극재 쪽, 이 PK 쪽에 대한 영역을 확장한 거는 이 독일에 있는 회사 아이젠만 더말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을 좀 진출을 했고요. 아직까지 좀 기술 이전이 100%는 안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만약에 PK로 통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면 이 독일 법인인 아이젠만 더말 솔루션이랑 같이 좀 나눠 가지는 구조가 있는데,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기술이 좀 100%가 좀 완료가 되고 수익성까지 좀 같이 개선될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좀 통해서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열처리 장비 플러스 이제 시공설계 EPC라는 좀 사업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이 시공설계 EPC라는 거는 RHK랑 PK, 이 아까 3단계부터 5단계 공정 플러스 이 앞단에 있는 시공설계를 다 같이 하는, 종합적으로 하는 솔루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신생업체라던가 아니면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 이 방식 위주로 좀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전체 수주 금액에서 약 2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 가이던스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, 보통 이 회사는 직전 연도 수주 금액이 보통 다음해 매출액으로 인식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주하고 나서 매출을 인식하는 정도까지의 리드 타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작년 2021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,500억 원. 그러니까 결국 이 수주 잔고가 올해 매출액이 될 것 같고요. 올해 신규 수주되는 규모는 약 1,8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2, 3분기는 좀 약간 매출이 슬로우할 수 있는데, 작년 말에
900억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 이게 올해 4분기에 인식될 거라는 부분들,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, 과거 3년 동안 포스코 케미칼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70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연말에 좀 신규 고객사 확대되는 기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해 나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,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 실적 기준으로는 양극재가 60% 그리고 음극재가 40% 정도가 됐는데, 2022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캐파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 이전이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그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음극재가 절반 정도를 좀 차지할 것 같고, 내년에는 음극재 좀 영역이 좀 더 커질 거로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음극재, 양극재 이 캐파 자체는 올해 물량은 충분히 좀 커버가 다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신규 수주되는 물량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좀 새롭게 좀 캐파 증설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.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양극재, 음극재, 그리고 거기에 고른 소재와 생산량을 결정하는 이런 열 처리 장비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전기차 침투율이 2021년 기준으로 1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,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군도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원준이라는 기업도 같이 관심 가지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준 무상증자 관련된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. 이 회사의 지금 자본금은 5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상장되어 있는 뭐 스펙주를 제외하고는 자본금이 거의 최저 수준이라는 거를 회사 담당자도 이미 사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.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40%, 그리고 투자조합이 30%를 가지고 있어서 유통 물량 또한 많지 않다라는 거를 회사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, 이게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IR 행사 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느낀 주관적인 내용을 드리자면, 결론, 회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와, 이 뜻은 회사도 무중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뭐 이러한 이슈와 이벤트들은 결국 회사가 공시할 때까지는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룸과 기회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서 원준이라는 기업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